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루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 쉬는 동안 커다란 퍼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한 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더 험난하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FSD 베타 10.13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완벽한 피부 좌회전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와이드 릴리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오늘 장은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장까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죠. FOMC 회의도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감이 작용해서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장세로서 약간의 움직임밖에 안 나왔어요. 뭐 0.1%부터 0.4%까지 움직임만 나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8% 정도로 뭐 하향 안정화된 모습이고 유가 역시 96불로서 역시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7월 28일에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주 많이 오른 기술주보다 가치주가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뭐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래쪽 영역에는 가치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위쪽에는 기술주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성장주들. 성장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가치주는 녹색을 띠면서 오늘 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다소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은 또 한번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에너지 주식은 이제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나스닥 주가나 테슬라 주가나 CPI 지수 발표가 7월 중순에 있었죠. 9.1%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줬는데도 잘 상승을 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EPS가 2.27불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고비죠. 이번 주는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고 0.75%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또한 이번 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수요일 날에는 FOMC 회의와 함께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SNS 기업 스냅이라는 비교적 작은 기업의 안 좋은 실적 발표로 뭐 주가가 한번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메타는 좀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스냅과 같은 광고 기반 SNS 기업이 어느 정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메타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일날 최고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과 모레 발표될 이 세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실적 향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 1분기 들어서 좀 낮아지는 실적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구글의 경우 2분기에는 EPS 전망치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 실적을 전분기보다는 좀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 메타 역시 좀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1분기 때 상당히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게 예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2분기 실적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최고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했던 분기였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만약에 좋은 EPS, 좋은 이익률을 발표할 수 있다면은 나스닥에 좀 더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이익률 수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치가 나오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FOMC 회의가 끝나면 금리 인상 발표가 끝나면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확정치는 아니에요. 확정치는 아무래도 한 9월 넘어서나 나올 것 같은데요. 1분기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역시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죠. 다만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었어요. 즉 이때도 경기 침체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다들 아시죠? 엄청나게 상승했던 거.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살 수 있었으면 오히려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을 오히려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때 주식을 신압으로 모아가는 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과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또 설전이 한 번 있었는데, 2분기 연속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제닛 옐런은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뭐 물가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도 있다는 거죠. 임금 인상이 너무 높으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업률과 연계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장 큰 뭐 경기 침체 상황과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건 역시 물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뭐 곡물가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옥수수랑 밀은 고점 대비 뭐 32%에서 41%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유가 역시 최근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게 강력한 경기 침체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 역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제닛 옐런의 말처럼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죠. 실업률도 뭐 3%를 보이면서 완전 고용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은 다소 낮아진 전망치지만 2분기에 예상치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실제로 S&P 500의 20%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60%, 70% 가까운 기업들이 더 나은, 예상치보다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건데,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가 중요한 거죠. 시장의 대다수의 예측치는 자이언트 스텝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 3시에 일단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 30분 뒤에 연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파월이 직접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7월 16일에는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70%였고, 지금 7월 25일 기준으로는 75bp 확률이 75%로서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높고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으면 오히려 시장에 좀 더 훈풍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6월 16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0.75% 금리 인상을 했었죠. 자,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가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월 16일 날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나스닥 차트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 한 13일 정도였나요? 그때 7월 중순 중에 또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거 역시 역대급 악재였습니다. 9.1%라는 4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달 넘게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자, 시장은 악재를 꾸역꾸역 소화하고 잘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렇게 차트라든지 실적 같은 거를 세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시장은 안 좋구나, 이제 정말 주식시장을 떠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투자를 할까요?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은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차트 모양을 보면 역 헤드 앤 숄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머리라고 하면은 어깨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하반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 가을부터는 시황의 급진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 울트라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이 있으면요, 9월부터 있을 FOMC 회의에는 0.25에서 0.5%라는 스몰 스텝, 빅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는 급속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 가을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를 기대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견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50개월 선에 닿을 때마다 장기간의 반등세를 보여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근 코로나 상황 2020년 3월 달에 또 50개월 선을 닿으면서 나스닥 차트는 1년 반이 넘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신압으로 주식을 모아갈 시간이지 PR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805불로 마감을 했고요. 800불대 초반에서 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에 10% 가까이 상승했던 이 장대 양봉이 있었죠. 장대 양봉의 상방을 잘 지지하는 모습이고,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랑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주를 800불 이상에서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을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도 뭐 800불대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차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볼 거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 만약에 많이 빠지더라도 700불 이하로 내려가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기간에 차곡차곡 주식을 잘 모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테슬라 뉴스 몇 가지 전달해 드리자면요. FSD 베타 10.13이 이미 저번 주부터 배포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내부 직원에게만 배포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회사 외부에게도 배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팀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이번 FSD 베타 10.13 업데이트에는 복잡한 비보호 좌회전에서도 강력한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6차선 차선이죠.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분리대까지 일단 갔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신호등이 없죠. 그리고 차량이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을 완벽하게 해내는 테슬라 모델 Y를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 FSD 베타 10.13에는요, 방금 보셨듯이 더 먼 경로까지 예측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멀리까지 예측을 잘하니까, 자, 6차선에 해당하는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할 수 있었죠. 자, 10.12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타리 상황에서 테슬라가 갈 길을 한 요 정도까지밖에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0.13부터는요, 여기 지도의 끝까지 지금 길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과 GPS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식의 지속성 및 확률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주 좋은 뉴스고요. 10.13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북미 자동차 시장 점유율 3%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유율은요, 2020년 코비드 상황 이후부터 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비드 상황에 따라서 반도체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불거졌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달성하고 있는 테슬라니까 더욱더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는 3%를 넘었고, 유럽과 중국 역시 2%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요,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의 목표는 거의 한 20% 정도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연간 글로벌에 8천만에서 1억 대 정도의 차가 팔린다고 하면은 연간 2천만 대 정도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겠고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라가니까 테슬라의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런 점유율과는 다르게 주가는 이렇게 지금 하락해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바로 주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상하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팔리기 시작을 했죠. 참고로 테슬라는 2018년 7월에 미국의 텍스 크레딧은 이미 다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대는 이미 그때 판매를 했으니까 미국 시장에. 베를린 공장이 올해 3월 달에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4월 달에 텍사스 공장도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 자, 8월 달부터도 좋은 이슈들이 있죠. 주가 분할, 주식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말 커다란 퍼드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친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있습니다. 니콜 셰너헨이라는 아내분이 있는데, 이 아내분과 일론 머스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크게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네이버에 일론 머스크라고 검색을 해보면 모든 뉴스가 이 불륜과 관련된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어보면 보십시오.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간통, 무릎 꿇고 사과. 자, 이런 것만 보면 테슬라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브린 아내의
분류는 작년 10월, 12월 초에 벌어졌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1월 달에 구글의 창업자 브레인은 이혼 소송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천하의 남봉꾼이고 베스트 프렌드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바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자, 세르게이 브린과 나는 아직도 친구 사이고 어젯밤에도 만나서 파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린의 아내 니콜과는 2번 정도 만났었고 절대적으로 로맨틱한 상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항상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또 한 번 월스트리트 저널에 강력하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이 스탠다드 저널리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십 뉴스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사실을 바탕으로 좀 자세한 분석을 해주면 좋겠다, 다른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몇 년 동안 섹스를 해본 적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숨까지 짓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헤드라인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에 10% 넘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숏셀러들의 공매도 세력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랴부랴 이러한 강력한 퍼드까지 퍼뜨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작년 5월에도 일론 머스크의 성추문 스캔들이 있었죠. 스페이스X의 직원이었다는 이 여성분이 일론 머스크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마사지를 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또 바로 반박을 했었죠. 나는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을 사용하지 않고요. 기내에는 과일과 견과류만 보관하고 나는 비행기 이용을 금식할 기회로 활용한다라고도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사는 테슬라에게 악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이때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5월 달에 620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러한 기사의 영향에도 아랑곳 없이 테슬라 주가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이를 역으로 매수의 찬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가십에 현혹되지 말고요,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자, 바로 본질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술은 향상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에서 이런 안 좋은 포드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7월 달에 그간 발표되었던 이런 안 좋은 지표들의 거의 최절정에 달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은 시황이 기대가 되니까 계속해서 저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의 상승뿐만 아니라 테슬라 봇 생산도 언젠가는 본격화가 되겠죠. 자, 이러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올해 9월 30일에 AI 데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죠. AI 데이 때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제품이 테슬라 봇의 프로토타입 시제품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재밌는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